민주주의를 정치하기 위해서 독재 정권에 맞섰던 것이 빨갱이라면 내가 진짜 빨갱이다. 늦었지만 친일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자는 것이 빨갱이라면 내가 진짜 빨갱이다. 네, 반갑습니다. 내진빨 TV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진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직 비정규직 교수로서 노가다를 하면서 각종 자비를 하면서 여전히 이 식민지 문제 청산을 고민하고 있는 윤병태라고 합니다. 전직 비정규직 교수지만 듣기 좋으라 하고 윤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죠. 아주 괜찮습니다. 듣는 분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유교적인 예의 문제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좀 즐겨보는 편인데요. 저희 이 내가 진짜 빨갱이다, 빨갱이를 찾아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비슷한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촬영할 내용으로과 비슷한 내용의 유튜브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촬영할 이 내진빨 TV 내용은 아마 최초로 촬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혹시 비슷한 내용의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 참고해서 좀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진빨 TV 영상이 첫 회인데요. 첫 회인 만큼 내진빨 TV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영상으로 촬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내진빨 TV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1회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하고 우리 윤병태 교수님은 연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배라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초중 고등학교를 70년대에 다녔습니다. 나이가 대충 얼추 50대 후반의 나이인데, 그때 6월달만 되면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6월달만 되면은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25일이 한국전쟁 발발 날이잖아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이 방공교육, 방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방공 글짓기 대회, 아니면 방공 운면대회 있었고, 그리고 학급마다 했던 게 뭐냐면 포스터, 방공을 주제로 한 포스터 제작, 그리고 표라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하듯이 그런 내용으로 포스터도 있거든요. 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만 되면은 그거 제작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릴 때 받았던 주입식 방공 교육이었죠. 그 교육을 믿었었고, 이 빨갱이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거나, 사람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입술이 빨갛거나, 그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방공웅변대회 나간 적이 있었고, 상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시행대회라고 해가지고, 방공 그림 그리기, 포스터 등등. 하여튼 어릴 때부터 전 국민적으로 교육과 언론, 모든 힘들이 방공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50대, 60대 초반 접어들지만 정신연령은 굉장히 낮잖아요. 굉장히 싱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싱싱하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 땅을 또 살려가고자 하는 고민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TV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역사의 질곡이었거든요. 현재도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정치, 경제, 문화를 정하고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 사회 역사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걸 고민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70년대, 80년대, 물론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80년대 공사 독재 정권 때 방공을 국시로 하면서 전 국민들한테 레드 컴플렉스, 방공 이데올로기를 심어줬던 게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됐었고, 현재도 그 영향이 있어갖고, 현재도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진보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뭐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뭐 현수막 들고 있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저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온갖 욕을 하면서 빨갱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또 현수막 들고 또 뭐 검찰 개혁하라, 뭐 국정원 해체하라 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차에서 내려갖고 뭐 빨갱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황당한 경험을 아직까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갱이의 이도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빨갱이란 어원에 대해서 저도 뭐 이렇게 학습을 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우리 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빨갱이의 어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빨갱이 어원을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빨갱이의 정체성도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유령 같은 그 존재거든요. 빨갱이 어원을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1789년 이제 프랑스에서 시민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시민주의 혁명을 우리가 이제 뭐 편의상 우리가 잡아보는 건데, 그 뭐냐면 1789년 이전 체제를 앙샹 레짐이라 그래가지고 구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체제가 뭘 의미하냐면 신분제 계급 사회를 의미하는 거죠. 봉건사회죠. 네, 봉건사회. 왕후장상의 뼈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귀족, 평민, 예, 그렇죠. 노예, 무슨 구체제에서 프랑스의 그 인구 구성을 보면은 뭐 성직자 귀족들이 한 20만쯤 되었고, 그 다음에 성직자 평민을 제외한 귀족 노동하는 계급들이죠. 노동하는 계급들, 평민들이 한 2,500만쯤 됐어요. 그런데 0.1%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제1계급 성직자, 제2계급 귀족들이 99%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지식인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계몽주의 학자들이죠. 뭐 루소라든가 이런 양반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신부가 한 명 있어요. 세즈라는 신부인데, 이 양반이 어떤 팜플릿을 만들어냈냐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즉 제3신분이 평민이었거든요. 그 평민들이 지금 현재는 0.1% 정도의 권리밖에, 99%의 인구 구성이지만 0.1% 정도밖에 안 되는 권리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그들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이 역사의 모든 권리를 그 양반들이 가져야 된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팜플릿을 썼어요. 제3신분이 이제 평민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고무적인 지식인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그리고 평민들의 자각. 야, 왕후장상에 뼈가 따로 없네. 모이든 가니까 뭐 지도 뭐 불알 달리고 우리도 불알 달리고 똑같네. 라고 하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 이 의식에 기반해서 이제 1789년 프랑스 시민민주주의 혁명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민주주의 혁명이 되면서 조금 진보적인 로베스피에르라든가 진보적인 양반들이 왼쪽에 의회 왼쪽에 앉았던 모양입니다. 3부회를 소집했죠. 예, 3부회를 소집하면서 뭐 좀 이렇게 안전 좌석이 배치가 이야기하면 왼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좀 혁명의 정통파라고 이제 일컬어지면서 소위 좌파들이 1789년 이후에 여러 가지 혁명들이 쭉 일어나는데 정통혁명파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배계급 입장에서 보면은 지배계급에 정확하게 반대하는 세력, 정통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좌익이 되었고, 그 좌익이 이제 결국에 좌익 빨갱이로 이렇게 발전해왔다. 뭐 그렇게 한번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해방정국에서 사실은 가장 애국자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사실은 좌빨로 이렇게 몰렸었거든요. 그리고 좌빨로 몰았던 뭐 이승만이라든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하지잖아요, 하지. 미국이 아주 저질적인 장군이었는데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정을 3년 하게 되는데 그 양반이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 하지부터 시작해서 이승만이
기반했던 게 내나 이제 친일분자들이었고, 그 친일분자에 정확히 맞섰던 게 또 좌빨이었거든요. 좌빨로 몰아가지고 엄청난 학살을 했었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박정희도 자기가 기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이 땅 애국자라든가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을 좌빨로 몰아서 대량으로 학살하고 고문하고 하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었었던 거고, 그 위에 군부 세력들, 예를 들어서 가깝게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는데, 그 민중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을 빨갱이로 몰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으로 몰면서 정권을 잡았던 것이 또 전두환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소위 우리 사회에서 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했던 분들이 좌빨로 몰렸었고, 그 좌빨로 몰았던 사냥꾼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했던 뭐 그런 역사죠. 그래서 이 빨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태여 억지로 잡자면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뭐 어원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작용하는 거는 그냥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뭐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뭐 빨갱이 이렇게 뭐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민간인 학살 그 유적지 경산의 코발트 광산 2년간은 이제 연구원으로서 이제 발굴을 해봤잖아요. 근데 한 3,500명 정도를 학살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신분 신원을 보면은 정말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학살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0.1% 될까? 그냥 평범한 농민들이었고, 뭐 그 당시에 뭐 이웃이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분단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을 원했던 분들이 이 산에서 이제 그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 역할을 하니까 밥도 좀 해줄 수 있고, 뭐 김치도 좀 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살도 좀 줄 수 있고, 밥도 좀 줄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아주 기본적인 그 인정이었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다 학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양민 학살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양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학살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민간인을 바뀌었죠. 평범한 민간인들이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다 학살했던 거죠. 네, 뭐 그런 어떤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국뿐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뭐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 실제로 이제 빨갱이라 하는 게 의미로는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지만 실제로 이 우익에서 학살할 때는 진짜 빨갱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만이 타겟이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예요, 극소수. 대부분 자기들한테 반대했던 사람들,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도 반전, 뭐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빨갱이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탄압하고 국가에서 배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대표인 사람이 밥 딜런, 존 바이즈 이런 사람들, 평화를 이야기하고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하고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도 그냥 그 국가의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 반대한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빨갱이라고 이렇게 몰렸다라는 거죠. 밥 딜런의 대표적인 노래 이제 블론 인 윈 이런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전쟁을 반대하는 그 노래거든요. 평화를 갈구하는 노래고 전 세계 그 평등 평화 뭐 이런 주제를 가진 노래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시겠지만 군수산업에 기반한 나라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학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수산업에 반대하는 경우에 심지어 존 F 케네디도 뭐 JFK라는 영화를 보면은 암살해버리거든요. 그 군수업자들과 그 CIA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존 레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그렇게 이제 암살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고, 밥 딜런은 그래도 다행히 살아남았더라고요. 뭐 참 그 이유가 알릴만한데 뭐 대충 제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밥 딜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빨갱이로 몰렸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얼마 전 아이린 크락에도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수가 문학상을 받던 아주 초유의 사태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징표고, 옛날처럼 막몰이로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내집발에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들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 의도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거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대로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대단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존 레논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존 레논이 이제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거의 이 사정적으로 보면 이제 평등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시엠의 핵심 노체, 즉 이제 빨갱이 노래라고 이제 찍을 수 있는 건데, 그 노래가 어디에 삽입되냐면 킬링필드라는 네. 방공 영화에 삽입이 돼요. 그 미국 놈들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게 삽입될 수 없는 아주 저질 방공 영화에 그 정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노래를 주제곡으로 삽입을 해요. 근데 킬링필드는 이제 사실은 월남전이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에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애들이 월남과 되는 모든 지역에 고엽제를 엄청 뿌렸대요. 그러면서 엄청난 학살들이 이제 쭉 일어났었는데, 이걸 이제 폴포트라는 인도차이나 혁명가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이제 킬링필드거든요. 여기다 엉뚱하게 또 하면, 그게 뭐냐면, 미국도 이제 빨갱이 조작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인들이라든가 정치, 경제, 문화,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특히 빨갱이 조작 사건, 조작 이데올로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진빨 우리 TV가 더 큰 의미를 좀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저도 옛날 모를 때는 킬링핀들 보면서 정말 캄보디아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결국 미국에 의한 학살들라고 베트남이 북베트남으로 이렇게 통일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되는데, 거기 인접해 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쪽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저질렀던 학살, 귀신의 등에 어떤 유태인 군수업자들이 저질렀던 학살을 은폐하고 덮어씌우기 위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빨갱이가 그렇다는 빨갱이의 어원이라고, 과연 빨갱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럼 우리 내진빨 TV에서 앞으로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컨텐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쭉 이제 영상을 촬영할 건데, 어떤 내용들로 영상을 촬영할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은 대단히 좀 막막한 목표이기도 하고, 늘 저는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프로에서 보면 아무 실체도 없고, 또 실체를 이렇게 딱 잡아봤을 때 빨갱이라고 몰렸던 분들 중에서 위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도 많지만 프랑스에 이제 너무나 유명한 피카소라는 화가 있잖아요. 스페인. 스페인인데 네, 파리에서 이제 고향은 스페인이지만 파블로 피카소가 활동해서 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양반도 사실은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프랑스 공산당. 네, 당원이었고, 참 그분이 참 고마운 게 우리나라 학자 예술가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실현하지 못했던 민간인 학살 문제를 그분은 이미 그렸거든요. 게르니카라고 대작이죠. 예, 대작이죠. 한국 전쟁 시기에 있었던 민간의 학살 소식을 듣고 피카소가 가슴 아픈 나머지 게르니카란 대작을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카소라는 분이 이제 입체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반의 예술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 양반은 살아생전에 이미 돈 걱정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재벌이죠, 재벌. 예, 재벌이고 20살이 넘어가면서 이 양반의 그림 예술성 인정되어가지고 운이 좋은 화가라고도 볼 수 있죠. 돈 걱정을 안 했을 정도로 위대한 화가였는데, 이 양반이 빨갱이였어요. 빨갱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위대했던 몇몇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벽차 홍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북했던. 예. 예. 임꺽정. 부수상 지냈죠. 예, 임꺽정.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대단한 소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읽는 그 소설 뭐 이런 거는 뭐 수호지, 삼국지 이걸 최고로 봤습니다. 중국 사도주의에 이제 물들으시는 건데 사대주의를 전혀 이렇게 가미하지 않고 순 한국식으로 조선식으로 문학을 하겠다라고 해서 썼던 그 이렇게 임꺽정인데 그 루카치라는 사람과 홍명이라는 분이 그 당대에서 똑같 비슷한 사람이에요. 루카치는 리얼리즘 이론을 했던 사람이고 홍명이는 리얼리즘 실천을 했던 사람. 누가 더 훌륭하겠어요. 평론에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잘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세계적인 그 리얼리즘 작품을 냈던 분이 홍명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빨갱이로 몰렸어. 사실은 그분은 민족주의자였고 끝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해 싸웠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남 사회에 살 수가 없었어요. 빨갱이로 몰렸어요. 결국 이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빨갱이로 찍혔던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존경하는 것이 빨갱이라면 내가 진짜 빨갱이다. 뭐 이런 교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진빨에서는 우선은 그 빨갱이 관련한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명을 해볼 것이고 또 요거는 이제 빨갱이로 몰렸던 분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사냥꾼들 그 사냥꾼들이 또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에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다 이렇게 이름이 나 있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뭐 대통령도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총사령관도 지내고 뭐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장관, 그런 국회의원 뭐 다 했습니다. 그다음 교수 뭐 유명한 역사학자 다좀 일본의 빨갱이 사냥꾼 비슷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니까 다 민족 배신자, 친일분자 출신들이에요. 또 사기꾼들 출신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포탈하고 깜빵에 가는 게 애써하고 그리고 세월이 와서 이제 깜빵에 가는 거죠. 뭐 전두환 다 세력들이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정말 훌륭했던 분들이 빨갱이 사냥꾼이었고 빨갱이 사냥꾼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민족 배신자, 우리 민중에 대한 배신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갱이로 낙인 찍혔던 인물들 및 그 사건들도 조명해보고 빨갱이로 낙인 찍었던 소위 빨갱이 사냥꾼들도 한번 조명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뭐 양으로 따지면 참 방대할 것 같은데 예. 방대한 양이라서 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유익하지만은 또 재미도 있게 좀 풀어내려고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우리 용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북했던 사람들은 이름도 제대로 표시를 안 하잖아요. 예. 향수의 작가 정지용 같은 정땡용 뭐 아니면 정땡땡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작품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아예 뭐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그리고 뭐 독립운동도 지금 현실도 똑같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 세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걸 없는 것처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독립운동사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오로지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투쟁했던 조선공산당 공산주의자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뭐 안창호라든지 그런 민족주의자들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의 역사만 가리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어쩌면 대단히 학술적일 수도 있고 학술적이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단히 재미없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요즘 이 문제를 들어 다루기도 해요. 영화에서도 영화 감독들도 이제 눈을 좀 뜨고 있는 것 같고 문화하는 사람들도 조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정말 시시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단히 재밌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너무 무겁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한 것은 이제 좀 애매합니다. 재밌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문제와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그 사건이라든가 인물들이 뭐 미술하는 분, 음악하는 분, 문학하는 분,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진빨 빨갱이를 찾았어. 빨갱이 사는꾼을 찾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만, 자연스럽게 예술 문제, 문학 문제, 뭐, 영화 문제, 모든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문제도.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풀 수도 있는, 저는 그 기분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뭐 욕심이죠. 엄청난 욕심이죠. 욕심이고 또 윤 교수님과 저의 역량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고 하도 최대한 좀 재밌게 좀 보시는 분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영상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일단 내진빨 TV를 만드는 목적 그리고 이 노진빨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세계적인 세계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현대사를 여전히 그 질곡으로 존재하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 그리고 최근에는 종북 컴플렉스더라고요. 이북 컴플렉스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고요. 우리가 다 극복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 제기라도 우리가 선명하게 한번 해보자. 뭐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악법은 어기어서 깼더니라는 말처럼 뭐 이게 뭐 국가보안이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 걸려줄지 모르겠네. 그래서 악법은 어기어서 깼더리라는 그 말을 교훈 삼아서 이 거대한 그 우리 한국 역사의 걸림돌과 한번 싸워보겠다. 문제 제기를 해보겠다. 이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콘텐츠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고 사건사, 인물사,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이 문제가 걸려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재밌게 그리고 잘 풀어갈 수 있으면 판단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뭐 다들 선진국이 됐다고 막 이렇게 자부심이 가득한데 실제로 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은 된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세계 한 10위권 수준의 경제 대국이 됐고요. 문화적으로도 뭐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도 받고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그리고 뭐 K-팝, 뭐 BTS를 선도를 하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고요. 코로나19를 맞으면서 K-방역에도 세계를 선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이렇게 해서 일견 보면 대한민국 굉장히 선진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데 본질적인 내용이 딱 들어가 보면 사실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랄까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아직 제대로 담보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다른 그 물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선진국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허약한 민주주의 체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려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 같이 선진국이 되어야만 온전하게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남북이 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레드 콤플렉스 반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전라도 경상도의 이 지역 감정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심리적인 갈등이 오래 깊어졌는데 남북 문제도 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남한 사람이 북에 대해서 이리 적대감을 가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쪽 사람들하고 정말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시급히 우리가 이 레드 컴플렉스 반복 이득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세시대와 똑같죠. 그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 법치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부라든가 성직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너 마녀야 어제 마녀 뭐 놀이 갔었지 이러면서 마녀가 되면 뭐 이렇게 네가 마녀 아닌 걸 네가 증명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불로 막 태우고 막 물에 빠지고 뭐 할 수 없이 나도 마녀다 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양심, 그리고 머릿속에 든 걸 추정을 해가지고, 너 빨갱이지? 내 스스로 빨갱이 아닌 거 증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이제 거대한 빙하처럼 우리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종북 이데올로기,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 반북 이데올로기, 이것들과 우리는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실험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보면 대단히 다양한 그 컨텐츠에서 우리 경산 지역에서 하는 방영이잖아요. 경산 지역만 해도 그 박몽규라는 정말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과 대립되는 또 김종원이라는 경산을 빛낸 인물이 있어요. 경산지에 나오는 또 인물이 있어요. 근데 김종원은 아시겠지만 백두산 호랑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난 살인마였거든요. 고향이 울산인가 막 그랬는데 사람들 혓바닥도 막 벤치로 빼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걸 뭐 짐승 죽이는보다 더 쉽게 죽겠어요. 니폰도로 뭐 이게 니폰도를 예, 잘 일본 떠나 못 떠나 칼로 이러면서 뭐 목을 베고 독립군 잡아가고 그냥 뭐 치고 이랬던 악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해방 이후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경산 지역에 그 당시에 뭐 전국에 소방차 2대밖에 없었는데 한 대 갖다 놓고 아스팔트 제일 먼저 깔아주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문규라는 분은 굉장히 그 뛰어난 사람이 일제시대 때도 민족해방투쟁을 했는데 경성제국대학 출신입니다. 천재였고 굉장히 부잣집 자제였는데 이분은 빨갱이 노당이 찍혔어. 결국에 경상 고향에서 못 살았어요. 이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났다니까요. 안 갔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 현실이거든요. 이런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고 이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좀 다른 학자라든가 영상예술가들, 영화감독, 뭐 교수들이 좀 달라붙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부족하지만 가장 뛰어난 우리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즐겁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첫 회는 그 정도로 해서 우리 내진빨 TV를 소개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다음 2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인물과 사건을 다루 나갈 건데 2회로 구상하고 계신 게 뭐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외에는 우선 이게 뭐 제목이 또 내진빨, 내가 진짜 빨갱이다. 뭐 이런 제목이니까 그 제목에 걸맞게 좀 큰 놈 하나 이렇게 좀 장만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요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현재 알려지지만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사회 대표적인 그 빨갱이 사냥꾼이었어요. 박정희 뭐 이런 양반인데 그 양반 본인도 한때는 빨갱이였죠. 한때 빨갱이였죠. 네, 한때 잠시 빨갱이 했다가 또 엄청나게 자기 동료들을 팔아먹었죠. 네. 그래서 다카키 마사오를 그 빨갱이 사냥꾼으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다음 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에요. 근데 누구나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인물. 전혀 알지 못하고 박정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